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 네. 여당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좀 혼란스러워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 대신에 예. 최고위원들이랑 1대1 면담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 회의 대신 면담을 진행한다라는 예. 거는 어떤 향후 미래에 대해서 그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겠죠. 네. 최고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홍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 이틀 사이의 그 과정을 홍역을 겪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로 해석이 됐고 네. 또 당내가 이런 상황이면은 당내 이야기가 어떻게든 기자들 통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여러 추측, 억측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좀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뭐 심지어 비대위원장이 누구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초단체장 선거로 지도부가 전면 사퇴하는 게 맞느냐, 이게 그 정도 규모의 선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반면 리더십에 이미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어떤 쇄신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당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좀 내부 갈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기현 대표 반응을 보면요, 당 쇄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는 뉘앙스는 또 아니었잖아요. 네, 거취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 총선 기획단 발족한다, 혁신위한다,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한다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 없던 게 있습니다. 바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네.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좀 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지도부가 그래도 결단을 내렸다. 이런 메시지를 좀 국민에게 보여야 그런 쇄신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이지만 당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반대로 지금 어수선한 상황인데 또 새로운 리더십을 찾는 것보단 김기현 대표 체제로 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당 상황 계속 예의주시하게 되는데 주말에 또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일정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일요일입니다. 네. 오후 5시고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보기로 하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보궐선거 어떻게 지켜봤을지 예. 아주 궁금한데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또 대통령 지지율에 예.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 또 살펴보게 됩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58%였습니다. 전 조사랑 좀 비교해보면 추이가 좀 판단이 되나요? 그러니까 1% 올랐는데요. 근데 그 전 조사가 추석 전에 시행됐던 조사라서 이 1%의 등락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정평가 이후에 경제와 민생, 물가가 등장한 점이 눈에 띈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의 이런 싸움을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지켜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두고도 어떤 표심도 민생과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들은 경제와 민생, 물가를 이 부정평가 이유로 꼽았던 거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 그리고 현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이 돼야 한다라는 응답은 48%였습니다. 이게 더 많네요. 그러니까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비등비등했었거든요. 예. 확실히 좀 민심이 변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4.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용산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진짜 속내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실 있는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또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참모들에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강서구청장 선거를 용산에서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 선거 직후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에는 지명 철회죠. 예.
게다가 또 어제 뭐 뉴스공감에서 소개를 했듯이 조선일보에서도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듯한 내용의 사설을 썼습니다. 오늘도 또 비슷한 사설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상황이 분명하다. 이런 기류가 분명히 용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어떤 이념 같은 얘기보다는 민생이란 말이 앞으로 더 전면에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민생 같은 경우에는 여당도 야당도 정부도 민생을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야 협치 없이 민생 법안을 챙길 수 있을까요? 없죠. 네. 당연히 여야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성을 좀 느끼려면은 정부 여당이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당직자가 뭐 임명직 당직자가 사퇴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생 챙기다 이런 것보다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협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더 급한 건 용산이에요. 내년 네. 총선 만약에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국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여기서 어떻게 좀 쇄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네. 그리고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한 직후에 탈북민 600여 명을 북송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북송이 이루어진 건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안인 게 이들은 북한을 탈출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예. 지금 트럭에 실려서 600명이 북송된 것으로 좀 전해졌고요. 북한 보위부가 직접 중국으로 와서 이 호송 작전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시점은 9일 한글날인데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 직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조금 멀어진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더 심각한 게 여성과 아동 그리고 임산부까지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신생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러니까 통일부는 최근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또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근데 강제 북송 반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이게 국제 규범에 좀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말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당 의원들은 한미일 관계가 좋아졌을지 몰라도 그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문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이 통일부에서는 이 북송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냐라고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영호 장관이 통일부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을 했거든요. 예상했다는 답변이 예사롭지 않네요. 그러니까 더 문제죠. 알고도 못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600여 명의 사람이 북으로 끌려가면은 어떤 고초를 겪을지 알고 있으면서도 게다가 북한 인권을 그토록 목소리 높였던 통일부 장관이 알고도 못 막았다? 이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 소식 더 전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국경 지역에 그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된 상태다라는 게 이 북한 전문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예. 여기서 이제 왜 탈북한 것인지 중국에서 어떤 활동했는지 이런 조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위부 집결소가 굉장히 악명이 높은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문, 폭행, 심지어 성폭력까지 당했다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전체의 잘못은 중국이 한 게 맞습니다. 반인권적 행위를 어떻게 보면 G2라고 하는 강대국이 벌인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절한 외교를 펼쳤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아예 봉쇄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이 국경이 조금씩 열리는 조짐이 있었으면 이거를 충분히 알고도 대응할 수 있었는데 지금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상도 했었는데 왜 대응을 예.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 의문이네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소식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우리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됐어요. 네, 중동은 지금 긴급 상황이죠. 이 UAE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방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좀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1월이었죠. UAE 맞습니다. 방문해서 그때 3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약 맺었던 거. 예. 요거는 뭐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요? 그래서 이
그런 보도가 나오는 조짐이 보이자 바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내려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은 이미 각 급의 실무진이 다 정해져 있어서 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7월에 한 UAE 경제 공동회의를 개최하기도 했고 거기서 또 논의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수출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또 다음 주 중에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예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중동 상황이 심상치 예.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Y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파일 맹영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